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여 승리 하셨습니다. 이제 승리라는 단어가 점점 더 가까워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2.8 전쟁이 시작됐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쪽이 3차 대전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전문가들은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점을 치고, 또 크리스찬 또 목사들이나 이제 그 어떤 신학을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쪽으로 좀 이렇게 지금 봐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싸워서 이기는 게 좋죠. 이기는 게 지는 것보다는 이겨서 어떤 아량을 베풀고 이겨서 뭔가 도움을 주는 그게 낫지. 지고 나면 참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에게 지면 안 되죠.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우리가 하는 게 좋은데, 이 땅에서는 실상은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굉장히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마귀고, 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이 자체가 물 감옥이기 때문에 이 물 감옥의 둘째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정복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 내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기는,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그죠? 그 엘리야가 850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긴다든가, 삼손이 진짜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라든가, 다윗의 그렇죠? 다윗의 그 용맹성 그런 거라든가,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 이은 자들이 싸워서 정말로 그 군사들 전문가들과 싸워서 이긴다든가, 모세가 그렇죠? 진짜 그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그냥 그 수장시켜버리는, 홍해를 갈랐다가 덮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이 죽어야 될 날 어떤 그 축제를 만들어 버리죠.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는 곳에 수전절과 더불어서 인간들이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이, 이렇게 승리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사자 밥이 되기 전에 사자가 금식하게 만들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 옷 매무시 하나 어디 검정치 않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제 간섭할 때. 그런데 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12사도들도 하나님 믿고 수많은 기적과 그런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다가오는 그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겼지만 우리 인간들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죽임을 당하니까,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이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게 짚어준 것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으며, 진 자 같으나 이긴 자가 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그 육적으로 이긴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곡과 마곡의 전쟁,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예수님 재림하라고 나서 천년왕국 그 후에 있어질 전쟁,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정해진 전쟁.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은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서는 아마겟돈이 이제 조금 거꾸로 나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전쟁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승리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전쟁이 오는데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승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조금 몇 번 뭐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죠 이제. 어쨌든 이제 하나님 봤을 때는 어린애 투닥투닥 소꿉장난이었어서 모르는데 그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역전시키시고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더라고. 그 사람들을 좀 세워주려고 했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회장이라는 이름을 줬더니 그 이름을 가지고 그냥 갑자기 훅가시를 넣고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러다가 너무 과격하게 나오시더라고. 저도 이렇게 굉장히 그 다혈질이거든요. 맞붙으면 그냥 막 이렇게 불에다가 석유 기름 붓듯이 저도 좀 그래, 성격이. 어딘가 꼭 부딪혀서 끝장을 봐야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게 야, 뭔가 데미지 좀 받겠다 하고 이제 속으로는 조금 겁도 먹고 그러는데 역전을 확 시켜 보시는, 야, 그런 걸 보시면 참 하나님이 참 멋지기도 하고 내가 하도 불쌍해서 그런 건지 힘써 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면 참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3차 대전을 굉장히 이제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중동 그쪽은 뭐 벌써 이제 4번의 전쟁이 있었죠. 이제 5차 중동전이 되면서 이제 3차 전쟁이 되느냐. 근데 이란이 문제. 이란이 지금 헤즈볼라 걔네들 다 키우고 그러거든요. 교관으로서 돈 대주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또 이란과 또 꼭 거기 끼는 게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 뭐가 꼭 근데 이제 곡과 마곡 전쟁했을 때는 그 북방에서 오는 러시아, 거기가 이제 꼭 개입이 되죠. 그리고 투르키예라고 이름 바꾼 터키, 그 세 곳과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오는 그 네 개의 연합군들이 아마 이제 모이면은 아마 곡과 마곡의 전쟁 같은 그런 분위기. 그게 진짜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때 오는 그건데,
에스겔 38장이나 39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 저도 그건 잘 확실히 모르겠어요. 자, 그건 일단은 뭐 성경을 저보다 잘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한번 보고 지금 현상 속에서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CBDC가 지금 진행이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 CBDC가 과연 성경의 어느 부분까지 오느냐, 그 666표를 향하는 어떤 그 과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추세 속에 그렇게 가는 거냐. 이제 어차피 그 추세가 인간 역사니까 아마 이제 666표까지 가겠지만 그게 이제 다가온 거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CBDC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볼까 합니다. CBDC라는 것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그 화폐, 법정 화폐가 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지금 뭐죠? 코인, 예. 비트코인을 통해서 리플, 뭐 유명한 한 10개 정도 되죠. 그리고 조금 이 거래소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거래소가 3군데 유명하죠. 원코인 같은 데나, 아니 원코인이 아니고 원코인은 망한 데인 거. 코인원가? 지금 한국에도 코인이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들 코인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려면 그 거래소에서 하는 거는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사용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직접 하는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의 코인들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 잡아먹었어요. 진짜 안 당한 사람 없을 정도로 뭐 부지기수예요.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코인 하나 만들어 갖고 그냥 막 있는 돈 다 끌어다르게 하고 그냥 아주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절대 코인은 만지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는 건 좀 과정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서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카드가 이제 오랫동안 서해 받았다가 이제는 이제 CBDC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현금을 안 갖고 다니고 카드만 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카드보다는 현금이 낫죠. 왜냐면 어딜 가도 그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카드를 쓰면 10%가 또 저기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주면 그분들에게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한쪽 면으로서는 이 국가의 조금 어떤 형태의 위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때는 그런 분들한테 좀 배려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그 10%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게 법으로 따지자 그러고, 근데 이제 어차피 현금도 쓰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나쁜 짓 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알아서 그분들이 하겠지만 이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마음이. 그랬을 때는 이제 아직도 뭐 카드가 있고 뭐래 현금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누군가 뭔가 예를 들어서 100% 줘야 되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조금 홈리스 같은 분들 뭐 조금 이게 도와줘야 될, 때로는 몇천 원씩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거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알아서 이제 편리성에 이제 아마 노년들은 조금 아무래도 하여튼 그렇게 너무 편리한 것보다는 예전에 그 구화폐 그게 아마 좀 편안할 수도 있고.
지금 그 FED가 미국 달러 발행 기관이죠. FED에서 그 달러를 많이 찍죠. 근데 이제 ECB라는 게 있어요. 유로피안 센터뱅크.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이것이 이제 유로 발행 기관으로 총재가 있어요. 크리스턴 라가르드라는 그 여자가 있죠. 그분이 이제 6일 전에 6일 한 8일 된 것 같으네. 디지털 유로화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그 어떤 인터뷰 그런 걸 했는 인터뷰보다는 발표를 했죠. 디지털 유로는 준비 단계를 승인했다고 발표했고 모든 유럽 연합의 그 기관이 참여해 유럽이 디지털 유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며 사람들이 점점 더 디지털 결제를 선호에 따라 CBDC 유로화 결제는 결제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고 탈세나 돈 세탁을 막고 여러 편리성을 위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화폐의 천연적 진화 위한 논리적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5억의 유럽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아주 그 굳은 의지를 발표를 했죠. 지금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개국에서 이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대략 1년 정도 후 운영 단계로 바로 진입을 할 것이냐 그 여부를 이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제 PBOC 등 다른 중앙은행보다는 앞서지는 않았지만 나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굉장히 그걸 앞섰죠. 코인 쪽에서도 굉장히 그 빠르게 어떤 그 대처를 했죠. 그거 아마 이제 그 패권 경쟁에서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달러가 전 세계의 그 기축통화잖아요. 달러. 기축통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이자를 물어가면서도 그냥 막 찍어대죠. 그 미국 따라가다가 지금 망해가는 날들도 많죠. 지금 빚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엄청나죠. 2천조가 될 정도니까 그 천조? 천조. 천조 지금 1200조인가 1100조 1200조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린애까지 합쳐서 1인당 2천 몇백만 원씩 지금 빚이 있어요. 임계점이 이제 거의 다가오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는 CBDC가 그 도움도 많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어떻게 그 설명을 못 해주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취지만 아이고 모질이. 그러면서 이 리가르도 총재가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도태될 것이다 아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미국과 그 주요 몇 나라는 그 지금 굉장히 그 코인과 지금 이 CBDC에 있어서도 아직도 좀 신중한 태도로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돌다리 다 두드리듯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데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G2 국가에서 G1으로 올라가겠다고 시진핑이가 일찍 저 샴페인 터트리는 바람에 저 그냥 완전히 그냥 트럼프한테 그냥 얻어 터져갖고 그걸 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내는 바람에 지금 조금 사이가 안 좋은데 제재를 많이 당하고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떠나고 이제 중국보다는 인들을 키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중국이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아마 이제 이 CBDC 여기에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중국화로도 지금 이제 그 이제 뭔가 이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지금 그게 뭐예요? 무슨 일로라 그러죠? 무슨 일로? 걔네들 중국이 뭔가 이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중국화로 이렇게 이제 그 뭐야 사고 팔고도 좀 하고 있죠. 제법 넓혀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CBDC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국이 좀 발을 좀 넓혀가려는 아주 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2023년 7월 31일 CBDC 전자지갑 디지털 월렛을 통해 결제 시범 대상지로 제주도와 부산과 인천을 꼽았어요. 최종 후보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 시중은행들과 조율 중이고 가맹점을 확대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것이죠. 대형마트나 편의점, 카페, 음식점, 유통기업들과 그 접촉 중인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커죠. 부산이나 인천은 뭐 300만, 500만, 600만 그렇게 될 거 인구가. 근데 제주도는 지금 한 60만인가 되죠. 작으니까 조금 이렇게 혼란이 와도 좀 실패를 해도 아무래도 이제 데미지가 적죠.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 거기는 또 이제 관광하는 데니까 또 이제 그 외국 사람들도 이제 저런 걸 쓰는 그런 쪽에서도 아마 젊은 층들은 저런 게 아마 선호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앱 형태로 핸드폰에다 이제 그 다운로드만 시키면 바로 이제 그 지갑이 이제 바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은행에 내면 거기서 그 은행에서 그 지갑에다가 100만 원어치의 그런 CBDC에 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지갑을 가지고 가면 내가 5만 원 그러면 5만 원이 결제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카드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와 긴밀한 공조를 이루고 있다. 실상 은행들은 그 BIS 비율 같은 것도 솔직히 좀 우리나라가 너무 적어가지고 8%인가 예전에 10%까지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은행들은 실상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또 남의 것 들어온 거 가지고 전부 다 또 빌려줘서 이자 따먹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국이 그런 게 취약해서 BIS 비율도 좀 높였던 것 같은데 한국은 이미 IT 강국으로 각종 페이 같은 걸 많이 사용했죠. 그런 것에 고무적이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의 나라와 은행 절반 이상이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고 2030년까지 24개국 이상이 도입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호주, 태국, 러시아와 한국은 올해 같이 이제 지금 시범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작년에 모의 테스트를 6개월간 했었답니다. 이제는 이제 실제로 테스트보다도 이제는 그 실제로 사용을 하는 이것도 테스트 종류지만 이거는 진짜 현금들이 제대로 이제 더 아주 그 한 도시를 하니까 이것도 실험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뭔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계 관계자들과 인터뷰 내용도 이제 언급을 했고 대형 프로젝트 계획 중이기에 많은 IT 인력이 이제 필요로 한다고 해서
디지털 자산 혁신부를 아마 한국은행에서 지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YTN도 10월 중순에 보도를 했는데 비트코인 리플들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로 통용되는 주화 형태를 바꾸는 형식이랍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 즉 지급준비금으로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이 과정을 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이번 테스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코인 같은 건 이제 이 블록체인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은행이 뭔가가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 내지 어떤 거든지 뭔가 큰 데미지를 입어서 그걸 잃어버리면 그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거래한 것들이 아주 그냥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두 개, 뭐 몇 개 잃어버려도 거래한 걸 이렇게 찾아가면 그게 또 다시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그것을 통해서 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예.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은행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중국은 2020년 이미 상하이와 베이징 등 5개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현재 26개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폐 전쟁이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축통화에 대한 선점권 내지는 조금 다른 모양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이 기축 화폐로 달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의 도전이 이제 거센 거죠. 브라질도 우리보다 먼저 베타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가 발견이 됐죠. 로라 램스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백도어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백도어를 많이 해놔가지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중국 애들하고 연관된 것들을 쓰다 보면 내 정보가 다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LG U 플러스가 이제 굉장히 거기에 이제 연관이 좀 됐었죠. 연관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은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걔네들은 도둑질을 잘해가. 삼성전자나 뭐 괜찮다는 업계에서는 다 카피를 해가죠. 그리고 기술자들 빼가고 삼성전자 같은 데도 저번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국 애들이 카피보다도 한국 기술자들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빼간 기술들 하면 뭐 몇십 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 주워 들은 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얼추 맞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국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박 만들 때 한동안에 막 물량 공세 싸게 해가지고 막 선박들을 막 중국에서 우리 한국이 선박 기술이 1위로 막 몰리다가 중국한테 많이 뺏기고 울산 저쪽에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떠났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몰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껍데기는 비슷한데 기술들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돈을 엄청 몇 조 원씩 들여서 그냥 큰 유조선 같은 거, 그냥 가스선 같은 거 만들었는데 써먹질 못하게 고장이 자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에 줬던 것들을 다시 오다가 한국으로 많이 지금 많이 넘어오죠. 뭐 껍데기만 똑같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속이 돼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그런 걸 잘하죠. 미국 전투기나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카피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만큼 컸던 것이기도 하고, 예. 그 이제 아마 이제 어느 나라든지 아마 이제 그 산업 스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한국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다만 쟤네들은 너무 드러내놓고 하고 너무 막 보이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그래서 이 백도어가 우리가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상대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청하고 알듯이 그 기분 얼마나 나빠? 에?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조금 유치한 말도 이제 전화에다 대고 할 수 있다고? 근데 누군가 그거 듣고서 이거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숨기고 싶은 진짜 그 하나님만이 아는 나와의 그 그런 아주 부끄러운 것도 누군가 통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라고 나쁜 놈은 나쁜 놈들끼리 대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들어? 물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그 범죄자를 잡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누가 내가 누구한테 밝히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그걸 알고 있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CBDC에서도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내 돈이 이걸 다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빅데이터가 이제 완전히 그냥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까지만이어도 괜찮은데 이제 조금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직은 초기니까 이제 현금과 같이 사용될 때는 그래도 조금 내가 이렇게 조심하게 현금도 쓰고 그것도 이렇게 쓰면 괜찮지만, 이제 앞으로는 현금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현금 자체가 종이돈도 또 동전도 없어지는 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CBDC 전자지갑만 가지고 쓸 때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죠. 이는 중앙은행에서 각자의 인터페이스에 액세스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안 것이죠. 국가에서 관리가 할 수 있어. 국가에서 관리.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진 않겠죠. 맨 처음에는. 근데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정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처럼 동물농장 같은 그러한 이 책 제목처럼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전체주의화된 사회에 대한 그 경고를 가지고 쓴 게 이제 1984인데 이렇게 흘러갈 경향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화가 어디로 흘러가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뭐 유럽이 지금 거의 사회주의 됐고 유럽이 아주 개판이 돼버리죠.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고 교회들은 다 술집이나 다른 거로 다 넘어갔고, 너무 그 지식화되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 다 막 지식은 넘치지, 옳고 그른 건 넘치는데 옳은 것 따르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만 문제를 삼는 경향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나가질 못하는 거야.
부정적인 것만 많이 보다 보니까 그걸 극복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나가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게 많이 보이니까 안 해. 전진을 안 해. 그게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죠. 가나안이 뭐예요?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인. 그게 이제 특히 더 코로나 시기를 이용해서 교회를 1만 2천 교회를 그냥 순간 접게 만들어 버리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몇 년만 더 갔다면 거의 이제 많이 없어질 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유럽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특히 이슬람 애들 들어왔다고 막 얘네들은 강간을 많이 해요. 강간. 저녁 조금 어두컴컴하면 여자들 제대로 못 다니죠. 막 보호자 따라다녀야 되고 엉망입니다. 엉망. 걔네들은 또 아내가 넷이나 둬도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 무지하게 낳고 지금 17억 18억 인구인데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완전히 그냥 전 세계의 4분의 1은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무서운 게 이제 이 무슬림들이 무서운 게 얘네들은 참수형을 하거든요. 참수형. 목을 자르거든요. 걔네들 중에 이제 두 파가 있죠. 순한파하고 강력한 파. 이름을 딱 들으면 알아요. 순위파가 있어요. 얘는 순해요. 순해. 얘는 또 시아파. 쎄. 그 이름에도 와서 알아. 순위파. 예. 근데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다가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얘네들이 그 마지막 시대에 아주 그냥 뭔가 악의 도구로 쓰기는 아주 이 성전 하디즈라고는 성전 이 성스러운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 그냥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람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아주 엉망이죠. 유럽 엉망된 것 중에 교회들 문제예요. 교회 너무 지식적으로 흐르는.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너무 지식적이에요. 너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 강의를 듣는 건지 하여튼 굉장히 지식은 충만하고 많은 걸 배울 수는 있어. 그건 인정해. 그건 아주 훌륭해. 근데 예배인지 무슨 돈 내고 공부하러 온 건지 같은 그런 쪽에 너무 좀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물론 그런 분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성경도 바로 봐지고 예전에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박수를 보내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치우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무식해도요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지식이 쌓이면 성령은 자꾸 죽이거든요. 이게 누르거든요. 영이 자꾸 눌리고 혼이 막 크니까 영일은 자꾸 이건 안 믿어지는 거야.
내 지식의 한 이거로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는 게 있습니까? 기적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냥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게 틀리고 저거 틀리고 머리가 하다 보니까 에이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결국은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도 죽는 거거든요. 교회가 약화되면 결론은 자기도 약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조금 한국 교회가 우리 예전에 한 100년 전에 그 진짜 최건능 목사나 이용도 목사나 이런 분들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태민 교수는 중국은 인터넷 레니니즘이라 칭하며 15억 명 인구 통제의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AI나 빅데이터 발전시킨 이유는 개인 감시로 사용한 트랜지션이 다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치안을 지킨다. 그러한 명목으로 2004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 2020년 실시한 태낭 프로젝트가 있어요. 신용평가 시스템인데 사회 신용 시스템이 그냥 바로 그 점수로 나와요. 점수로. 이 세상말로 요즘 뭐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도 그랬지만 블랙리스트가 있다 하듯이 그냥 탁 점수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점수로 이게 다 이 얼굴을 딱 보여주고 그 사람 하는 거, 그 사람 뭐 여러 가지 한 거, 그 딱 치면 점수가 딱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맨위에서 그 지도하는 사람은 도움이 많이 되죠, 엄청. 근데 지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거죠. 어느 입장이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람 감시 체제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6억 대의 카메라가 지금 6억 대의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대요. 1초 만에 파악이 가능하답니다. 1초 만에. 그 몇 년 전에 보니까 중국 공안들이 안경을 다 꼈어요. 안경 끼고 딱 보는 순간 스캔이 딱 되면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이게 다 정보가 온 거를 그냥 순간 거기서 컴퓨터와 연결돼서 차차차차차 거의 97% 정확도가 있대요. 그 안경 안에 딱 걸리면 범인들은 거의 못 빠져나가. 딱 드러나는 거지. 그런 쪽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게 이제 감시 체제로 가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행인의 얼굴, 지갑, 근로자가 땡땡이 치는지 휴대폰까지 관찰이 가능하다고. 휴대폰까지도 어떻게 그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공연장이나 어떤 큰 행사장 하면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우리처럼 뭐 티켓 뭐 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나가면 돼. 스캔이 돼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차 타고 다니면 요즘 참 편리한 게 예전에는 저 톨게이트 지나갈 때 꼭 차 한 대 지나가면 또 가서 섰다가 또 조금 더 갔다 조금 더 갔다 조금 더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돈 내고 거스름돈 받고 또 거기서 뭐 말싸움이나 뭐 이러면 한참 걸리고 그러는데 그냥 요즘은 하이패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스캔을 해버리는 거죠. 참 사회적으로 편리는 무지하게 해줬습니다. 다만 이 편리가 이제 지식의 이기가 결국은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시대다. CBDC가 실시되면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개인의 정체성의 감시나 자유에 억압당할 수 있고 잠재적 권력 남용을 초래한다는 그 단점이 따르죠. 바로 이제 월급에서 세금 바로 떼고 나와요. 벌금 원천 징수되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벌금 내고자 싶어도 벌금이 나와도 어떤 분들은 벌금을 뭐 이만큼씩 안 내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 버틸 수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러다 나중에 뭐 뺏기든 뭐하든지 간에 일단은 자기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버틸 수가 없어. 그냥 바로 그냥 딱 떼고 나오니까. 내 통장을 국가에서 아는 거죠. 예. 관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활동에 이제 제한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것에 몇 번, 한두 번 딱지가 딱 끊기면 이제 블랙리스트로 이제 계속 더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22에서 일했던 리하르트 베르노라는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궁극적으로 디지털 지갑을 인체에 칩 임플란트 하려 한다고 폭로했어요. 칩으로 임플란트 하는 거예요. 칩으로 심는 거예요. 칩으로. 이게 이제 칩으로 하면 진짜 이마나 손이 된다면 이제 666으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것이 될는지. 뭐 그동안에 666이라는 게 뭐 워낙 뭐 많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하이드로겔 같은 게 조금 이제 조금 위험성이 있었고, 이제 칩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자그맣게 해서 요 이마에 살짝, 여기 살짝 그 뭐랄까요, 따갖고, 여기 우리 수술할 때 아프지 않게 뭐라 그러죠? 마비시키는 거? 그렇게 해갖고 거기다 톡 넣으면 그냥 뭐 1, 2분이면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쪽에 이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아마 유도할 겁니다. 아주 편하죠. 젊은 애들은 굉장히 편할 거고요. 기본소득을 뭐 제공한다거나 그것을 받으려면 임플란트 해라 하면은 이제 그 경제 사정 때문에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뭔가 도움 준다니까. 먹고 살기는 어렵고 힘은 없고 병원 들었는데 그 뭐 어떻게 몇십만이라도 준다 그러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꾸 이제 확대가 되겠죠. 라가르드 총재는 필리핀 로스차일드 가문과 친하며 그 바포멧, 그 염소 대가리 있죠.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목걸이를 취향으로도 아주 유명한데, 이 라가르드 총재도 역시 브로치를 하고 그날 바포멧 브로치를 하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같은 편으로 페드나 22의 대주주가 로스차일드라는 거,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돈의 경제를 다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모든 뱅커들이 세계를 장악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 뱅커들의 그 활동이 얼마큼 더 거세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왔느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서 666 시대가 과연 다가오는가. 지금 28년쟁에서 뭐 시작된 것이 아마 이제 곡과 마곡의 그런 기분일지, 그런 것들은 뭔가 조금 그 성경의 시간표상으로는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오는 건데, 근데 이제 에스겔 38장이나 39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다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먼저 오는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지금 시대가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데에서 굉장히 그 위축직발 시기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그 666회를 향한 그 진입 단계일 것인지, 세계 정부의 통제 도구가 될 것인지. 그렇죠. 이제 세계 정부가 나오려면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이 휴거 공중에서 공중 재림, 그때는 이제 그 휴거가 일어나죠. 크리스찬만 눈이 보이는 거죠. 크리스찬들만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보이면서 그곳에 이제 휴거가 되는 뭐 한 몇천만 명에서 뭐 3억, 많게는 5억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단일 정부가 완전하게 이제 하나 세워질 겁니다. 야, 이거 우주인들, 외계인들이, 우주인들이 와서 이제 다 잡아갔다.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갈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할 아주 강한 사람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전체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나라가 한 나라가 되고, 종교는 이제 거의 한 종교가 됐죠. 그 다음에 한 대통령, 그리고 한 경제. 아마 이게 CBDC를 통해서 666으로 갈는지, 또 이것도 과정이어서 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더 있을지, 이게 막바지인지, 어쨌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더욱더 바짝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급박한 일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어떤 멘붕돼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휴거 전에 순교할 기회가 오면 그때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러죠? 마태복음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휴거가 바로 되면 간자는데, 휴거 되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죠. 예. 우리는 내 몸을 괴롭히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무슨 뭐 교회 나가지 마라, 뭐 해라, 그 절대 그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게 조금은 도움은 돼요. 조금은 도움은 되는데, 구독이 무섭다고 장 안 담그면 안 돼요. 장애물 경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져도 꼬린 태풍 끊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유튜브 너무 보지 마시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그거는 결론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거 못 들을 거 잘 구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지금 이 CBDC와 지금 전쟁, 이 3차 대전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막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연합작전을 지금 연습 중이죠. 쟤네들 무섭습니다. 세계 2위, 3위의 무기력. 그리고 미국이 천조국이지만 또 무기만으로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이거든요. 정신력. 무기가 세다 그래서 이기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CBDC가 다가오고 있고,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전쟁. 하나님이 꼭 세 가지 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이 꼭 우리 인간들을 혼내줄 때 칼, 전쟁입니다. 구약에서는 칼, 그 당시에는 칼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엄청난 무기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해줘요. 니들 혼나라 이놈들아,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이제 기근도 오죠. 지금 곡물가 많이 올라갔죠.
전염병. 지금 다시 지금 무슨 세균들에 대한 거 이번에는 그게 만약에 발생하면 한 달 내에 백신 만들겠다. 지금 WHO나 저쪽 유럽 쪽에서 엄청난 지금 일들을 지금 벌려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들 거기에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는 진짜 666표를 안 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666표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볼까요? 에베소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인침을 받으면 돼요. 마귀는 여기에다가 인을 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손에다가 이마에다. 우리도 어디에 인을 받아야 돼요? 이 이마와 손은 뭐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테필림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옷술에다가 말씀을 달고 다니죠.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인 못 받으면 666표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급박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꼬린 테이프에 멋지게 끊고 들어가셔서 구원받고 그것보다도 더 멋있는 마지막 천년왕국 천국에서 왕노로 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들 되시기 부탁합니다.